모두 반갑습니다. 이 채널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명품 채널이에요. 그런 채널에 제가 서연을 쓰게 되었는데 뽑힐지는 확신이 서지 않네요. 그래도 일단 재미있게 써볼 테니 만약 읽어주신다면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지내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어디서도 절대 들어보지 못한 쇼킹한 사건이에요. 제 사연을 들으면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놀라실 거라 장담합니다. 그럼 제가 겪은 사연을 몇 자 적어보도록 하겠어요. 저와 아내는 지극히 평범한 연애를 하고 결혼한 사이입니다. 물론 사랑이 깊어서 백년가약을 맺었죠. 신혼생활은 연애 때와는 달리 또 다른 설렘이 있어서 좋았어요.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제 곁에 아내가 있다는 것과 밤에 끌어안고 자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죠. 1년 동안 신혼을 즐기다 우리도 슬슬 이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둘 다 30대 중반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를 미루지 않기로 했죠. 그러나 얼마 후 이세 계획이 무너질 만한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집 앞 주차장에 도착하여 시동을 끄고 내리려는데 바로 옆 차량에 아내가 타고 있던 걸 보았습니다. 그 차량은 우리 아파트에 없던 아주 비싼 슈퍼카였고 어떤 남자와 짙은 스킨십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보고만 해서 놀란 제가 차문을 열고 나가서 슈퍼카 문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당장 나와, 이런 더러운 여자야. 여보, 차에서 내려 상급하게 저에게 오해했다고 설명하더군요. 절친한 친구가 나를 장난치는 것이라며 어느 정도 이해하려 했지만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아내의 이야기를 믿지 않고 그 자리에서 아내의 속옷을 발견하고 운전석에 앉은 남자를 끌어내며 주먹을 던졌습니다. 할 말을 잃은 아내는 땅에 눈을 바짝 깔고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형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저도 가정에 있는 사람이라고 알려주면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이는 그렇게 깊지 않으니 그리고 화내실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요? 그걸 내가 믿으라는 거야? 얘야, 이 자식아. 얼마나 내를 등신으로 봤기에 내 집 앞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었겠어? 어길게 말할 거 없어. 너희 두 년놈 결코 가만두지 않을 거야. 사진을 다 찍어놨으니까 이혼 소송은 당연시하고 상담남 손해배상까지 받을 거야. 내 마누라에게도 알리지 못한 채 아작을 내주겠어. 내 분통에 불륜을 저질러 사람 2명은 무릎을 꿇고 반성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상간남이 돈을 얼마든지 주겠다고 했지만 집에는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약점으로 이용하기로 결정하고 그가 그 자리에서 떠나면 생각해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웃과 아내가 나를 따라 집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죄책감이 드러난 표정으로 사과의 말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여보, 한 번만 용서해 줄래? 실수였어. 정말 모르고 범한 실수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절대 노력할 테니까 한번 눈 감아주세요. 내가 미쳤냐?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고 살기운 녀석이랑 계속 참아야 해? 난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어. 그러니 당장 짐을 싸서 떠나버리라고 하고 아내는 울면서 용서를 구하겠지만 저는 매우 냉담하게 거절하여 즉시 사라지지 않으면 처가에 전화하여 아내의 실체를 알리고 데려다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자 아내는 마음을 먹고 가방에 대충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리고 모르는 곳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를 찾아가 아내의 외도를 증명하는 장면을 보여주며 이혼소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부인 전화번호를 알게 되어 즉시 불륜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바에 의하면 그 남자는 부자이면서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는 한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바람을 피는 사실이 드러나자 경영을 담당하는 사람에 의해 속으로 쫓겨나고 말았다고 해요. 여하튼 이혼 소장과 상간남 손해배상은 제 할 일이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작성한 뒤에 변호사가 연락을 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4일 뒤 아내의 불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병원 간호사가 전화해서 한 달 앞서 열리는 대학병원으로 급히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첫째 부모와 처남이 함께 있었는데 모두 눈시울이 붉게 물들어 힘이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장모님, 어떻게 된 거예요?
해수가 감전사고를 당했다는데요. 유사모, 이게 어째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글쎄, 해수가 다리를 건너다가 고압전선에 발을 왜게 다치지 않았을까요? 바로 의식을 잃은 건 쇼크로 내가 구급차 불러 병원에 온 거야? 수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잘못하면 오른쪽 다리를 절대 내야 할지도 모른다. 그 정도로 심한 감전사고를 입었어요. 아, 정말 미치겠네요. 해수한테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말라고 했어. 행여 다리를 잃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어요. 며칠 전 이혼 소장을 내고 온 것에 대해 말하지 못했다. 지금 시급한 건 이혼이 아니라 아내의 회복이 우선이니까요. 아내의 외도는 이미 머릿속에서 결정되었고 제발 무사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만약 수술실에서 나왔다면 다시요. 기회를 주어 부부의 인연을 이어나갈 마음이었습니다. 9시간이라는 대거 진술이 끝나고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아내의 오른쪽 다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절단해야 할 수밖에 없다며 고개를 가로저으며 유감을 피하더군요. 아내는 일주일 가까이 중환자실에서 누워 있었고 저는 병원에서 그녀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변호사로부터 이혼 소송 날짜가 정해졌다는 연락이 왔는데 제가 취소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내가 죽음의 허물을 넘기자 그녀가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깊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도를 저질렀던 것을 용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으로 살게 될 아내에게 다리가 된다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며칠 뒤 개인 병실로 옮겨진 아내가 의식을 차리고 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보, 떠나지 않았네. 내 곁에 남아준 거야? 내가 당신을 왜 떠나? 난 당신 없이 살 수 없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심장이 내려앉았어. 그때 알았어. 당신과 영원히 함께 살아야 한다는 걸 말했지? 그럼 날 용서해준 거야? 여보, 정말 고마워. 지금 고맙다고 말할 때야? 당신은 지금 다리 하나를 잃었다고. 이게 다 내가 저지른 짓에 대한 것이야. 당신에게 주었던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대가인 것 같아요. 나는 그 상처를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어요. 당신이 떠나지 않는다면 이대로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내는 자신이 불륜을 저지르고 천벌을 받았다며 눈물로 사과하며 다시는 저에게 상처를 주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저도 아내 곁에 평생 머물겠다고 눈물로 고백했어요. 몇 달을 입원 시간을 보내고 저와 아내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내가 걷는 것이 불가능해서 제가 휠체어에 태워서 데려갔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저가 회사에 있는 동안 아내가 겪어야 할 불편함이 걱정이 되더라고 해요. 혼자 가스불도 켤 수 없는 데다가 화장실 가는 것도 매우 불편해서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했죠. 여보, 아무래도 가정부나 돌봄 미모를 고용해야겠어. 당신 혼자서 지내기엔 너무 버거운 것 같아. 아니야, 걔한테 돈 쓰지 마. 나는 지금 벌을 받는 건데 편하게 지내면 되겠어. 그건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당신이 바람을 피운 건 눈 감아 주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알아보도록 할게. 아내가 거부해도 제가 고집을 부려 여기저기 연락해서 사람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간병인은 간병만 하고 가사도우미는 살림만 하고 돌아가서 문제였습니다. 저는 아내를 하루 종일 편하게 해줄 것입니다. 사람이 필요했는데 말이죠. 그렇게 일주일 동안 알아보다가 가사도우미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행히 제가 원하는 일을 모두 해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며 바로 우리 집으로 보내도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한순간의 생각도 하지 않고 한시라도 빨리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굉장히 어리고 예쁜 아가씨가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직업의 나이가 어디 있겠냐마는 젊은 나이에 가사일과 살림을 하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어서 걱정부터 되었습니다. 많이 젊으신 분이시네요. 사장님께 말씀드렸죠. 제 아내가 장애인이어서 돌봄이 필요한 데다가 살림까지 모두 도와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들리긴 들었지만 그리고 많이 주신다고도 들었습니다. 물론 힘든 일이겠지만
돈이 많이 급해서 남의 눈치를 보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만날 필요가 있는 것은 제 아내부터이니 먼저 만나보시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해보시고 표현으로 손짓해주시고 적당히 휴식도 취할 수 있게 해주세요. 걱정 마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사모님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더불어 제가 살림만 하는 일에는 끝내줄 정도로 잘해내는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어쨌든 젊은 분이시군요. 이렇게 인연이 되어 반가워요. 서로 인사를 나누고 도우미를 소개할 때 아내도 함께해서 놀라셨다고 합니다. 어머, 이 도우미는 정말 예쁘고 어리게 생겼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여러분의 도우미 역할을 맡아서 손발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잘 부탁해요. 그런데 너무 예쁘셔서 걱정되는데요. 내 남편이 그 아가씨에게 마음을 빼앗길까봐 걱정이에요. 당신도 참, 그게 어떤 소리예요? 내가 당신을 소중히 여길 거라는 거죠. 아이쿠, 왜 심각해요? 장난치려고 한 거예요. 여보, 나도 젊은 아가씨가 옆에 있으면 더 편할 텐데요. 나이든 아주머니 같았으면 일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다행히 안 그래도 되니 다행이네요. 도우미가 칭찬받아서 바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도우미 아가씨는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일을 잘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일했는데 아내를 매우 편안하게 돌봐줄 뿐만 아니라 제 식사까지 완벽하게 준비해 주었습니다. 게다가 청소와 세탁은 너무나 깨끗했기에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또한 다리미도 말끔히 다리고 덕분에 단단한 옷을 입고 회사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부분이라도 부족한 곳이 없어서 정말 좋았어요. 성격도 밝고 존경받고 명령하지 않아도 걱정 없이 회사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야근해야 했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는 길에 도우미가 운영하는 찜질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유라 씨네 집에 안 가고 왜 찜질방으로 가세요? 사우나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제가 지금 집이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께서 빚을 많이 쌌기 때문에 제게까지 사람들이 찾아와서요. 그래서 어디로 가기 어려워서 찜질방에서 밥을 먹고 자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면 이야기를 먼저 해야 했는데 말이죠. 혹시 괜찮으시면 제 집에서 묵는 건 어떠신가요? 제 아내도 유라 씨를 너무 좋아하니까 허락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 너무 좋아요. 찜질방에 가는데 돈을 쓰지 않아도 되고 밥값도 아낄 수 있어서 한석삼조네요. 네, 알겠어요. 오늘은 일단 찜질방에 가서 주무시고 아내와 상의하고 내일 말씀드릴게요. 유나 씨는 고맙다는 말을 연신하며 찜질방으로 들어갔고 저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유나 씨의 사정을 아내에게 말했더니 생각도 하지 않고 같이 지내면 당연히 좋다며 얼마든지 우리 집에서 머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튿날부터 유나 씨는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잠자리까지 공짜로 얻게 된다며 더 만들어서 고생을 한다고 했습니다. 살림을 어찌나 야무지게 해도 한 말로 쉬라고 해도 한 귀로 흘리고 콧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하는 거로 젊은 사람이 딱한 사정이었기 때문에 참 안 되긴 했지만 저와 아내에게 행운을 불어주는 사람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한편 아내는 제가 밖에서 고생한다며 장모님 편으로 받은 칡즙을 매일 밤 저에게 하나씩 데워주었어요. 제가 직접 먹겠다고 했더니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칡즙이라도 먹이고 싶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그런데 아내가 주는 칡즙 덕으로 매일 밤 숙면을 취했어요. 어디서 그 칡즙을 사셨는지 장모님이 정말 좋은 곳에서 사셨나 봐요. 몸이 좋아진 것 같아. 그동안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칡즙을 마신 후에는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잤어.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잤다니까. 아무래도 당신이 직접 먹여줘서 그런 것 같아. 아,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인가. 아, 그래. 다행이다. 자기, 그동안 내 걱정하느라 거의 못 잤잖아. 이제야 편하게 잘 수 있다니 내 마음이 좋다. 앞으로도 내가 칡즙을 먹이도록 할게. 하루도 걸으면 안 돼.
그래서 전 아내 덕분에 매일 밤 따뜻하고 포근한 잠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유나 씨에게 묘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눈치를 살피며 볼이 발그레하여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혹시 제가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가깝게 지내고 있는데 남자들은 모두 제가 한눈에 들어오니 그런 마음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유나 씨, 제게 무슨 말을 하려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그래도 왜 자꾸 제 주변을 맴돌고 계시는 건가요? 마치 중요한 얘기가 있는 사람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게... 유나 씨가 말을 꺼내려고 하자 아내가 방에서 부르는 바람에 대화가 끊겼어요. 유나 씨는 더욱 저에게 민망할 정도로 많은 시선을 보내고 제 앞에서 소심해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곤란한 상황이 오기 전에 유나 씨의 마음을 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요런스는 시간이 지날수록 저에 대한 신경을 아주 많이 쓰더군요. 빳빳하게 다린 와이셔츠를 입고 출근했는데 가슴 주머니에 쪽지 한 장이 있었어요. 별말은 아니었지만 오늘 하루 잘 보내라는 쪽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대로 뒀다가 나중에 일이 커질 것 같아서 돌려서 말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라 씨,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네, 사장님 말씀하세요. 저는 이 세상에서 아내를 가장 사랑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할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 사이가 멀어지지 않게 유나 씨가 많은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어요. 두 분 사이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저가 열심히 신경 쓰겠습니다. 그제야 말귀를 알아들었는지 제가 원하는 대답을 들었어요. 하지만 유나 씨의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봐도 당황하는 행동과 손짓, 더듬는 말투로 계속해서 신경 쓰이게 했어요. 어느 날은 제 방에 들어와서 얘기할 거 있다고 했다가 별 내용 없다고 다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 정도면 제가 이미 뭔가 눈치챌 만큼 괴로워했지만요. 이틀 뒤에 퇴근하여 집에 돌아왔을 때 서재에서 편지 봉투가 보이더라고요. 아내가 쓴 건가 싶어서 봉투 안에 있는 편지를 꺼내려는데 유나 씨가 갑자기 들어와서 편지를 가로챘습니다. 유나 씨,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아, 죄송해요. 사실 제가 사장님께 감사 편지를 썼는데 보여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맞춤법도 틀리고 글씨도 안 이쁘게 써서 다시 써서 드리려고 했는데 깜빡했어요. 그리고 유나 씨가 쓴 거였어요. 도대체 뭐라고 썼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안 돼요. 별 내용도 아니에요. 유나 씨, 왜 최근에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사람처럼 주변을 맴돌지 않을래요? 제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제한테 편지까지 써놨잖아요. 자꾸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시면 제가 곤란합니다. 아내가 보면 오해하기 딱 좋다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상 누구보다 아내를 가장 사랑한다는 걸 아시죠? 그렇죠. 주제를 벗어난 행동으로 너무 죄송해요. 사장님,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사모님을 많이 사랑하는 걸 알기에 괜히 금이 가는 일이 없도록 잘할게요. 그리고 휘리릭 서재에서 나가버렸습니다. 제가 아내를 많이 사랑하고 하는 것을 보니 저를 좋아한다는 고백을 담은 편지를 써놓은 것이 확실해 보였다. 여하튼 알아서 마음을 정리하고 행동을 조심히 하겠다고 해서 잊어버리기로 했다. 그제야 내 말을 알아들은지 유나 씨의 행동이 이전처럼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전원주를 보지도 않고 제 주변을 맴돌지도 않았다. 저를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기로 한 것인지 어색한 행동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 다행스러웠다. 그런 일주일 뒤 이번에는 유나 씨가 퇴근하는 저를 아파트 단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유나 씨, 여기서 뭐 하세요? 사장님을 기다렸어요. 꼭 전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유나 씨,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제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 세상에서 아내 이외에 다른 여자는 없다고 말하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죠. 제게는 현재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꼭 사장님께 말씀드려야겠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전부 알고 있어요. 유나 시인의 집에서 함께 지냈더니 제게 호감을 갖게 된다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저한테 고백하고 그 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게 한쪽 다리를 놓고 있는 아내를 두고 유나 씨와 바람을 피우라는 거구나요. 저는 죽었는데 깨어나도 그래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마음을 쳐보세요. 자꾸 이러시면 유나 씨를 저희 집에서 내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하게 제 마음을 전하며 유나 씨가 알아듣도록 확실한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유나 씨가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사장님을 좋아하고 있다고요?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미쳤다고 유부남을 좋아하겠어요? 게다가 제 나이보다 훨씬 많은 남자를 왜 좋아하겠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 집에서 지내는 동안 저한테 티를 많이 내셨잖아요. 저만 보면 얼굴이 빨개지고 제 눈을 마주치지도 못했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저한테 러브레터까지 써서 주셨죠. 물론 내가 읽기 전에 유라 씨가 가로채 갔지만 말이죠. 그리고 몇 번이나 제게 고백하러 제 방에 불쑥 들어와서 나가기도 하셨어요.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 발뺌할 겁니까? 아니요, 사장님. 저를 몰아보시고 그런 소리를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불륜의 여인으로 여기도록 사장님 집에서 지내는 줄 아시나요? 그리고 제 같은 젊은 여자가 왜 아쉬운지에 사장님처럼 나이든 남자를 좋아하시나요? 착각이 자유인 것은 다 알지만 제가 너무 앞서 나갔나 봐요. 화내는 유나 씨를 보자 나는 헛다리를 짚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두 번의 오해로 인한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면 여러분도 충분히 오해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잠깐 침묵을 지키다가 다시 유나 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어보았습니다. 정말로 쟤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요? 부모님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신뢰를 주시겠습니까? 사장님, 제가 아무리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더라도 유부남을 꼬시는 막대먹은 여자는 아닙니다. 알았어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살다 보니 별별 거지 같은 오해를 겪어봤네요. 어째서 풀렸는지 아직도 제가 사장님을 좋아한다고 착각하시는 것 아니십니까? 네. 왜 풀었나요? 그럼 그동안 저에게 했던 행동들이 모두 뭐예요? 왜 제게만 보면 얼굴이 빨개지고 피하는 건가요? 게다가 편지는 무엇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저를 기다린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그건 사장님께 무언가를 말씀드리러 왔는데 까먹었어요. 나중에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집에 들어가죠. 사모님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아,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저는 괜한 오해로 유나 씨를 만나게 될까봐 매우 민망했습니다. 12살 더 어린 여자가 저를 좋아한다고 착각했으니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랐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숨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집까지 가는 길이 왜 이렇게 길게 느껴졌는지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기분까지 들었네요. 그렇게 겨우 집 안에 들어가서 소파에 앉아있는 아내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여보, 오늘 하루도 잘 보냈어? 회사 있는 동안 당신 생각이 나서 죽는 줄 알았네. 잘 보냈어. 당신이 내 생각을 해줬다니